자, 그라데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라디언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라데이션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레이어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이펙트라는 게 있죠. 요산 두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와 함께 그라데이션과 함께 그 다음과 같은 어떤 그 원형 구슬이 모여있는 내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라데이션에서 선형 그라데이션과 원형 그라데이션만을 봤잖아요. 이번에 그 나머지 세 개를 일단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세 번째 있는 선형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선 형태의 색상 단계를 표현해주고, 원형 그라데이션은 원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라데이션을 스플릿, 소용돌이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색이? 맨 앞에 있는 색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자를 긋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거를 소용돌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지금 이 끝에 있는 경계선 있죠?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경계선이 너무 딱 일직선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그라데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단순하지만은요, 여기서 그라데이션에서 맨 앞으로 당겨주고 이 내용을 색상을 흰색으로 만들어 준다면 맨 앞에 있는 색과 맨 끝에 있는 색이 똑같잖아요. 그게 만나는 거니까 이 맨 앞에 있는 색이 돌아가서 맨 끝에 있는 색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색상 그 소용돌이 그라데이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요 네 번째 있는 그라데이션을요, 대칭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칼라 툴을 찍어주고 색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그라데이션이 있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들어갈게요. 자, 지금 맨 앞에 있는 빨간색, 맨 뒤는 흰색인 그 색상 바를 불러왔어요. 자, 선형 그라데이션으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맨 앞에는 무슨 색이 되죠? 빨간색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 대칭 그라데이션으로 중심에서 드래그를 하면은 이 대칭이 된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졌죠. 자, 여기서 그러면 리버스를 체크합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색이 반전돼서 나타나겠죠?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를 찍어주고 다음 점을 드래그하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색이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대칭 그라데이션. 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다이아몬드 형태의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색상 그라데이션, 이거 그라디언트라는 것은 총 5개 타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선형 그라데이션과 원형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대칭 그라데이션은 어쨌든 간에 선형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다시 리버스를 해제를 하고요. 색상을 클릭합니다. 자, 이때 맨 앞에 있는 색상 바를 클릭해주고 빨간색, 맨 끝에 있는 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색을 물론 계속 추가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색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상단에 있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자, 맨 끝에 있는 슬라이더를 찍어주고 오펙서티를 이렇게 0을 줍니다. 이렇게 투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라데이션이. 자, 이렇게 해주고요. 내용을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점점 투영된다는 뜻이에요. 자, 선형 그라데이션을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바탕이 흰색이 돼서 그렇죠. 다른 그림을 하나 불러와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색입니다. 드래그 할게요.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점점 투영이 돼서 우리가 맨 나중에는 투영도가 100%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색상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클릭을 해주고 위에 있는 내용은 투영도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피스티로서 제어할 수가 있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색깔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투영도를 이만큼 걸어주고 맨 끝에 있는 내용은 불투명도니까 100을 걸어줘서 다시 클릭을 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고 투영도를 제어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의미는 불투명도라는 뜻이에요. 투영도가 아니라. 됐습니다. OK를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유리라든가 어떤 사진이 있는데, 아기 사진이 있는데 아기 사진 앞에 어떤 이런 투영 그라데이션을 주면은 어떤 유리에서 아기를 본 듯한 그런 내용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이 그라데이션을 이 투영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화면상에서 잘려서 안 보이는데요. 이 디더링 요 끝에 보면 트랜스페런시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걔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투영도를 결정을 시켜 놓고 나서 이 상단 메뉴 툴에서 트랜스페런시를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 투영도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투영도 값을 설정을 했다면은 이 메뉴 툴에서 트랜스페런시를 반드시 체크를 걸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라디언트는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레이어를 잠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색을 설정을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라데이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여기 F를 눌러줍니다. 나중에 그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어에 이펙트를 걸어줍니다. 일단은 드롭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드롭 섀도우는 무슨 말이냐면은 물체 밖에 그림자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F를 눌러주게 되면, 자, F를 눌러주고요.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너 섀도우를 걸어줍니다. 이너 섀도우. 이너 섀도우는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에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 내부에. 그러니까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가 있는데, 드롭 섀도우는 밖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너 섀도우는 안쪽에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이해되나요? 이 내용. 자, 근데 이너 섀도우가 집어넣었어요. 이런 팔레트가 떠요. 사실은 팔레트가 떴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기가 되는 거예요. 크기. 안쪽에 그림자의 크기, 방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드롭 섀도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반드시 레이어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이용하고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에서 선택 툴에서 원형 선택 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는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구슬의 색상이 빨강색이다. 그러면은 그라디언트 툴에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맨 앞에는 빨강색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맨 중간 색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에 있는 색은요, 검정색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쵸? 네, OK를 했어요. 원형 그라데이션 들어갑니다. 자, 원형 그라데이션에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요렇게 가지고 가면은 점점 어두워지는 형태의 볼록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 갑니다. 길이에 따라서.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아까 같은 느낌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반짝거림이 있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요 이미지 경계에 지금 반사광이 만들어지면 좋아요. 지금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점점 어두워지는 원형 그라데이션 가지고 볼록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는데 요 전체 이미지 경계, 이 경계에 약간 빛을 받은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F에서 뭘 찍어주냐면 이너 섀도우를 걸어줍니다. 이너 섀도우를 걸어주는데 이너 섀도우가 뭐죠? 어떤 객체 내부에 그림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림자의 색을 일단은 그렇죠, 흰색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걸어주는데 일단은 브랜드 모드는 무조건 노말로 놓으세요.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는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OK를 합니다. 되겠죠? 그럼 물체 주위에 약간 반사, 어떤 흰색 빛을 받아서 표현되는 내용을 만들어 주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림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자가 없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F를 들어갑니다. 다시 드롭 섀도우를 찍어서 자, OK를 그냥 걸어줄게요. 사이즈 조금만 키워줄까요? 이렇게 해서 엔터. 됐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 가지고도 부족해요. 왜? 좀 더 강한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옮기세요. 조금만 작게 할게요. 이렇게 잡아줍니다. 내리세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하냐. 그라데이션을 주는데요. 다시 한번 원형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바꾸도록 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색은 흰색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색도 흰색으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투영도 얘를 이렇게 0%로 낮춥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색이 점점 투영도가 들어가서 맨 나중에는 100% 메뚜기 그림이 보이겠죠. 자, 원형 그라데이션에서요. 여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는 거는 이 중심에서 흰색이 나타나요. 요렇게 가면서 점점 투영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좀만 길게 잡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 이렇게 나타나겠죠. 됐나요? 자, 이거를 레이어를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걸어주고 단축키가 뭐죠? 컨트롤 2를 누르면 합쳐지겠죠. 자, 크기가 클 때보다 작을 때가 더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고요. 복사하겠습니다. 이동 툴을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드는데 어떤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 우리가 어떤 입체감이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요, 빛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주변 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잘 이해해서 그라데이션과 함께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쁜 상태의 어떤 그 입체의 내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5개의 타입이 있고, 그 색상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투영도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그 만들어지는 형태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를 하고 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